의정부는 주요 지점마다 미군 부대가 자리 잡으면서 근현대에 형성된 군사도시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의 중심도시라는 위치도 차지하고 있죠. 의정부역으로 올라가는 도중에는 외미마을, 신흥로 166번 길과 168번 길 사이의 철길변 마을, 6.25 전쟁 때 황해도 연백군 출신의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연백촌, 베트남 전쟁에 나가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서울의 기와집을 모방해서 만든 월남촌, 그리고 단순한 군사도시가 아니라 대서울의 북쪽 경계에서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는 미군 부대를 따라 형성된 기지촌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의 일부분에서는 조선시대와 관련이 있는 역사도시라는 성격도 눈에 띄는데요. 의정부역 동부교차로에서 의정부역 행복로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2009년에 조선 태조 이성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건립 취지문이 적혀 있죠. 지금의 의정부시 지명은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1403년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항공하다가 전좌마을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조정의 대신들이 찾아와 국정을 논의한 데에서 지명이 유래했다라고 돼 있는데, 의정부라는 관청이 소유했던 땅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 북쪽의 간흥동이라는 곳은 미군기지의 주둔지인 한편으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별장인 직곡산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런 의정부시의 이중성 때문에 간흥동에 주둔한 제1군단 미36 공병단이 1971년에 놓아준 의정부 최초의 아스팔트 도로에는 이 사업을 주도한 장군의 이름을 따서 라오니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도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준 감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간흥동의 미군 레드클라우드 앞 간흥 삼거리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흥선로라는 이름도 붙어있죠. 한편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건물로서는 1953년 8월 29일에 미군의 도움으로 준공된 의정부 주교자 성당,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캠프 폴링워터 맞은편에 세워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KSC 지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50년대에 널리 조성된 소박하면서도 웅장한 석조 건물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워낙에 6.25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주한미군 노동조합 건물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군무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이죠. 이분들이 노조를 만든 겁니다. 그 노조는 노조 건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 군무원 노조 건물들은 미군기지 근처에 만들어지는데, 도시일거드립니다 예전 파주편에서도 문산에 있는 걸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문산의 KSC 노동조합 건물이 좀 소박했죠. 그 파주의 건물에 비하면 이 의정부 쪽의 노동조합은 정말 잘 만든 석조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3명의 남성이 단결 연대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인 것이죠. KSC 노동회관을 지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미군을 상대로 활동한 한국인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양공주란 이름으로 천대를 받았고 지금은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입니다. 의정부의 경우 이들 미군 위안부들이 가장 큰 고초를 겪은 것이 바로 이 의정부 빼뻘 마을입니다. 빼뻘, 빼벌, 빼뻘이라고 합니다. 뜻은 명확하진 않은데요, 진창에 지금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빼뻘이 됐다는 설도 있고,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진창에 빠진 것처럼 못 빠져나간다고 해서 빼뻘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빼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가지고 빼뻘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 말씀 들어봐도 엇갈리더라고요.
이 빼뻘 마을은 캠프 스탠리라고 하는 미군 부대의 주한 미군 기지촌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미군 부대가 있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좁은 계곡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건물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 관련 인권운동을 하는 두레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발상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국에 지부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빼뻘이라는 곳은 한국의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또는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이 빼뻘 마을은 사실 주한미군이 대부분 빠져나가서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기지촌으로서의 기능은 정지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잊혀지고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남은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고 계세요. 폰샵도 있고 양장점도 있고 보세라든지 테일러샵이 있는 게 전형적인 미군 기지촌이죠. 요 왼쪽 같은데 이런 게 재밌죠. 미군들이 밥을 먹다 보니까 한국 간판에다가 영어로 적어 놓는, 가격도 달러로 돼 있죠. 이런 건물은 지금 안 씁니다만 예전 클럽의 입구를 그대로 색깔을 남기고 있는 곳들이죠. 다른 곳들은 이렇게 있으면은 재정비를 한다거나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시기도 겪지 못하고 그대로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불이 켜 있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내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역시 미군 기지의 중화요리집은 영어로도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콩국수는 영어가 없고. 제가 답사를 처음 봤던 2018년, 17년쯤에는 이미 폐업한 지 꽤 된 상태였고 한동안 닫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라든지 의정부 시의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뻘 보관소라고 해서 빼뻘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진 7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당시의 미군 전용바 힐사이드 건물을 시민들과 함께 고치고 보수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미군이 쓰다가 미군이 빠지면서 돌려받게 된 땅을 미군 반환 공유지라고 하는데, 미군들이 주둔했던 도시들은 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역 앞의 남측 부지는 대단히 컸던 미군 부대인 캠프 폴링워터로서 반세기 동안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부터 사용을 시작해서 거의 50년 만인 2005년 9월 30일에 폐쇄가 되었고요. 2007년 5월 30일에 한국 정부에 반환이 됐습니다. 이곳에 역전 근린공원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경기 북부의 유일한 블랙박스 시어터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휴게장소, 카툰 카페 등 다양한 융복한 장르의 공연과 예술, 예술가와 시민의 교류가 가능한 문화예술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의정부역에 인접해서 도보 2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의정부의 중심지인 행복로, 제1시장, 지하상가 등 시민들의 생활권과도 밀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간흥동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6.25 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 2사단 사령부 등이 주둔하다가 2019년 4월에 미군 병력이 완전 철수했고 2022년 2월에 한국 정부에 반환되었습니다. 특히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어서 역사적 가치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의정부시는
이처럼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안보를 넘어 문화로 확장된 상징적 장소로서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 도서관은 미술과 음악, 과학 등 도시 문화자원을 연결해서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술에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플랫폼도 개발 운영한다고 하네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에서는 경민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유명한데요. 그 대학에 가보시면 앞에 철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데 예전에는 여객 및 관광열차로 인기를 끌었던 교외선 열차죠. 이 열차 타고 송추, 벽제 갔던 거죠. 장흥도 가고. 근데 지금은 여객은 취급하지 않고 물자만 탑니다. 화물열차로. 그리고 지금도 일원 같은 곳에 군부대가 크게 있다 보니까 군용철도를 쓰고 있죠. 근데 이곳이 현재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여객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외선이 다시 여객을 운행하게 되면 서울, 경기가 한 바퀴, 철도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대순환 코스로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양대 중심 도시인 고양과 의정부 사이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이 교외선이 만들어지면 경기도 고양, 능곡부터 의정부 가능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망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교외선 송추역, 의정부역 사이에 자리한 옛날 가능역이 있던 곳입니다. 원래 이 교외선이 만들어진 것은 신의주에서 경성으로 들어오는 경의선, 원산에서 경성으로 들어오는 경원선, 이 두 노선을 오가는 철길에 화물들이 경성을 굳이 찍고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 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물건도 빨리 움직이고 서울의 교통 부하도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일제 때 계획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도 완성이 됐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신의주 가는 경의선도 파주에서 끊겨 있고 원산 가는 경의선도 철원 쪽에서 끊겨 있다 보니까 이 경의선은 원래 목적이었던 화물 운반이라는 목적이 거의 소멸하고 그냥 관광용으로만 좀 사용되다가 지금 이렇게 사용이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라든지 코레일 등에서는 이걸 살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한 번씩 시험 운행을 합니다. 아마 1, 2년 내로 다시 이쪽으로 디젤 기관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기 남부에 비해서 소외받고 있는 북부 지역의 교통을 완화해주는 길이고, 특히 의정부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살려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 1호선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영등포, 부천, 부평, 수원, 의정부 이 5개 도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1호선 연선 도시들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